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차이나 전기차 특집으로 인터뷰를 꾸며봤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CSOP 자산운용의 대표는 아니고요. 한국이나 이제 다른 마켓 담당하고 있는 이재충 상무입니다. 상무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저희 그 채널에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그 주가가 무릎과 바닥 사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에는 좋은 종목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금 많이 좀 하락해 있으니까 다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런 찰나에 그 현직분, 완전 현직분이시죠. 저희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분들을 어렵게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일단은 전기차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 여쭤볼까 해요. 네. 전기차 산업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전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중국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코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기차와 크게 배터리, 소재 이렇게 양분이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충전소 같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수치로 뭐 알려드리면은 전체 520만 정도의 충전소가 중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0만 정도가 우리가 얘기할 때 공공 장소에 있는 충전소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340만 정도가 가정에,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충전소고. 근데 이게 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자가로 가정에 있는 충전소가 저기 전체 수치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80% 정도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공 충전소가 좀 부족한 현실이긴 하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중국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판매량 기준으로 6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BYD 있죠.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팔았던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보다 훨씬 앞서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완성차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지금 이제 몇 가지 정보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와, 중국의 전기차 충전하는 인프라가 미국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렇죠. 네네, 그 가정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거. 그렇죠. 전체 숫자는 이제 520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공공충전소가 180만 정도, 그리고 이제 가정충전소가 아파트 같은 데 340만 정도인데, 비율을 보면은 거의 그 공공충전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미국과는 약간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게 사실 10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사실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 국내 2차 전지와 주가 흐름이 둘이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원인이 어떤 이유인지 한번 정보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전기차는 저희가 어떤 특정 이제 ETF 상품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봤을 때 이어 투 데이로,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전기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 많이 오른 게 니오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지긴 했었죠. 근데 그거는 전기차라는 측면보다는 니오 기업 측면에서 약간 그 전략적으로 다른 포지션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분들에서 별로 이제 좀 이상하다, 혼란스럽다라는 이유 때문에 니오 같은 경우에는 한 9.7% 정도 떨어졌고요. 근데 다른 완성차 있죠.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60% 상승, 그리고 BYD나 엑스펜 같은 경우에는 각각 22.9%에서 9.55%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한 20% 정도 이제 상승했다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그 특정한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플러스 배터리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BYD를 하나 갖고 계세요. 이제 비중을 보면 거기서 비중이 약간 10% 미만이고, 근데 BYD나 다른 전기차들이 그 ETF 상품에 포함이 돼 있었다 하면 사실 가격 상승은 있었겠죠. 근데 왜 그러면은 그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ETF가 가격이 하락을 했느냐?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소재하고 화학 그쪽에 있는 치중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화학 소재가 37.5% 정도, 아니면 소비재가 또 27.5% 정도. 그래서 사실 2차 전지나 소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부품을 서플라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단가 경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약간 승자 독식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예전엔 굉장히 비쌌었죠.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톤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2022년도에 가장 비쌌을 때가 60만 위안이었어요. 1톤에. 근데 이제 이게 15만 위안까지 떨어졌다가 30만 위안으로 다시 늘었죠. 근데 리튬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배터리 공급 업체에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판매 가격이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업 마진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되는 가격이 서플라이가 늘어나면 거기서 더 많은 마진을 붙여가지고 조금 비싸게 팔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배터리 업체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레베뉴가 줄어들게 되죠. 전체 영업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판매되는 배터리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 마진에서 그다지 손실을 많이 보지 않았다고 해도 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 저희가 보면 사이클이라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의 CATL이나 아니면 EV 배터리 같은 경우엔 2022년 상반기 때 그 기대감 때문에, 아니면 이 전기차가 상승할 거,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떨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전기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가격이 하락했던 거, 왜냐하면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죠.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현지 업체들이랑 경쟁을 한다. 그때 가격 하락이 있었던 것들이 지금 다시 이제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4쿼터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기차들 판매 대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성차 쪽으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체 이코시스템에서 투자의 변환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쪽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궁금한 이야기가 하나 생겼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전기차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에 관련된 주식은 분리해서 그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이유에서 한 번 더 그렇게 말씀?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저희가 10년을 봤을 때 전체 전기차 시장이 뭐 전기차가 이제 뭐 돌아다니는 비중이 70%다, 80%다. 당연히 배터리를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하지만 전기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더 늘어나고, 여기서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가장 강한 4개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니오나 리오토라든가 엑스펜, 그다음 BYD, 누구나 잘 아시는 거고요. 여기들은 이미 그 시장에서 마켓 시ェ를 확보하고 판매량을 대수를 늘려나가는 거고요. 하지만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CATL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아니면 또 다른 그 EV 배터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강한 그 기업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 이코시스템에서 이쪽도 양분화가 되면서 그 살아남는 기업들, 아니면 그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좀 줄어들긴 하겠죠. 미래 산업이고 스타트업인 것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고금리를 맞으니까 더 그런 상황은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금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맞습니다. 예, 고금리로 전체 시장이, 중국도 이제 자기 내수에서 전기차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BYD 같은 경우에 수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내에서 전기차 수출 비중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전기차들이 해외에 팔리는 수출 비중, 전체 수출 대비 한 7년, 8년 전만 해도 빵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1.5%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 지역을 저희가 보자면, 이건 조금 뭐 경제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수치하고는 다르게 홍콩 같은 경우에도 BYD를 저희가 6개월 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네, 홍콩 마켓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렌트비가 굉장히 비싼 나라잖아요. 아니면 도시죠. 근데도 이제 사람들이 BYD를 탄다는 거는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 성능을 믿고 전기차를, 이제 BYD 전기차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6개월 전에 처음 본 BYD가 제가 출장 오기 전에 한 2주 전에 봤는데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또 다른 소식은 뭐냐면 BYD 중에 돌핀이라는 아주 작은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같으면 스파크라든가 그 정도 경차인데 호주에서 지금 막 팔리기가 시작했거든요.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반중 정서가 있는 나라인데도 이제 그런 전기차가 판매된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요. 또 같은 브랜드가 지금 미국에서도 판매가 될 거고요. 네.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방금 이제 스타트업들 옥석 가리기 이야기하면서 그 중국 금리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최근에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2단계인가 인하를 했죠, 아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금리를 인하를 함으로써 우리 관련된 이 전기차나 배터리 주식들의 반등이 있는지 혹시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전체 직접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죠.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당면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중국 국민하고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2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강한 규제, 그리고 너무 길었죠. 너무 깊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엄격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경제가 그 회생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조금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사실 2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 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 그 정부가 우리가 민간 주도에서 자생적으로 경제 회복을 일어나가기를 바라니까 사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국민들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의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규제를 하면서 이제 껐다 켰다 이런 걸 반복을 하잖아요. 거기 생긴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생 주도보다는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 LPR을 내렸죠. LPR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하고 연결된 5년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약간의 부양, 그렇다고 너무 강력한 부양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LPR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재정정책.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약간 그 완화시키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국민들이 소비를 일으키고 기업들이 이제 그 투자를 일으키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차 시장에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국민들이 소비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신차를 구입하게 되고 그중에 가장 판매량 아니면 그 퍼센티지가 많은 비중이 전기차를 차지하잖아요. 내연기관 차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되죠.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데 중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있는 게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때문에 그 나라를 몇 년 동안 더 막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3년이죠. 네, 거의. 많이 억눌려 있다 보니까 백지 시위도 나오고 백발 시위도 생기고 뭐 풍선 시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중국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저희가 사실 저희는 중국 이야기를 그냥 TV나 언론의 뉴스만 통해서 듣잖아요. 네. 현지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직접 또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지 와닿네요. 그렇죠. 네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네네. 현지에서 전기차 주식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영향력이라고 따지면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그 밀어주느냐 이런 측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전부터 그 파리 조약 때문에 그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몇 년까지 완성을 한다고. 그중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움직이는 전기차예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것들을 연장하는 것들을 계속 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화 정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재정 정책에서도 중국이 이제 중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관적인 재정 정책들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큰 건 내놓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무나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섹터인 전기차 섹터의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세금 감면 같은 것들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 재정 그 어떻게 보면 완화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냐 하면 7월 초에 있을 정치국 회의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문제가 생기면 비상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내놓으면 참 좋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정에 있는 회의들에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양회 2월 달에 있었던 2월 말에 있었던 양회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 좋은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제 부양책이 4월 달 정치국회에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별다른 그 소용이 없었죠. 왜냐하면 1분기 때 GDP는 4.5%를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때 예상치가 3.9%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생각할 때 자생적으로 회생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모든 걸 만든다는 얘기는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4월, 5월, 6월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경제 지표들, CPI, PPI, PMI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소비 쪽의 PMI는 좋아졌지만 이제 그 매니팩처링 PMI라고 하죠. 제조업 쪽의 PMI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재정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고 그게 7월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방금 또 이야기해 주신 그 내용들 중에서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네네. 경제 지표 관련해서요. 미국이나 한국 이렇게 당연히 경제 지표에 따라서 주식이 엄청나게 출렁거리잖아요. 경제 지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중국의 경제 지표를 믿을 만한가 신뢰를 많이 안 하고들 있다고 해요. 네. 저도 솔직히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는데 네. 중국이 지금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은 믿을만한 건지 네. 그래도 많이 계속 이제 무역도 많이 하고 많이 G2잖아요. 많이 발전한 나라니까 그렇죠. 계속 나아지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신뢰가 많이 안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우선 홍콩에 있는 자사 운용사로서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인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으니까요, 중국 분들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그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크게 나누잖아요. 하나는 차이신에서 나오는 지수랑 다른 하나는 MBS 국가통계국에서 나오는 지수들. 사실 국가통계국에서 나오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업들이 특히 공기업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아요. 어느 시간 안에 그 자료들을 다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제 국가통계국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조정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신에서 나오는 지수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를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사기업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고 물론 이제 이게 설문이다 보니까 차이신 지수 같은 것들은 이제 국가통계보다 그 수치가 반영되는 게 약간 느려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해서 이때까지 해줘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좀 기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지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항상. 하지만 대부분 이제 방향성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공정하게 두 가지 지수를 하나는 공기업 쪽에서 아니면 다른 하나는 사기업이나 조그만 기업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뢰할 수치라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볼게요. 유튜브를 보면 그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엄청 많고 당연히 길거리에도 전기차가 굉장히 많고 충전 시설도 정말 많은데 네. 아까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확실히 다른 나라보다 빨리 보급이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돼 있나요? 실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그 숫자로 봐도 그게 나오거든요. 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는 1,300만 대고요. 굉장히 큰 숫자긴 하죠. 물론 중국 인구 대비 아니면 국토 대비 작은 숫자긴 하지만 신차 판매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년 후에 중국에 여행을 가실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전기차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또 중국 전기차들의 자율주행 기술, 유튜브 자꾸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이 다른 외국의 정보를 얻으려면 유튜브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네. 동영상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유튜브에 보면 중국의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들이 거의 테슬라급으로 4단계 정도 완성된 주행이 가능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주차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국도까지, 골목까지 전부 그렇죠, 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니면 뭐 잘못된 조작인지 좀 부풀려져 있는 건지 네. 어떻게 돼 있는지 정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율주행 기술들에 대해서. 그렇게요. 네.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전체 매크로나 아니면 ETF 전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전기차에 조금 그 심도가 깊은 이해가 깊은 포트폴리오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4대 전기차 기업들이 있죠. 모두 다 아까 얘기한 4단계까지 다 가능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에 따른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 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알기로는 2개 전기차가 가능하고 나머지 전기차들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한국에 있는 그 전기차 기술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주식들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인데 이 그 무역 분쟁 때문에 전기차 기업들에게 타격이 없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게 배터리 업체들이거든요. 보면은 완성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니오 같은 경우에는 왜 상승을 못했냐면 그 회사의 전략이 약간 의심스러운, 궁금한 이상한 전략을 택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니오 폰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전기차에 치중하지 않는 다른 산업 분야에 치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그 IRA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얻었는데 중국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같은 게 미국으로 수출될 때 그 보조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네요. 미국의 그 법들, IRA법 같은 법들 전부 다 배터리 겨냥해서 만든 법들이죠. 그렇죠. 아, 타격이 아무래도 배터리적 영향이 많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그 미국 내에서 그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힌 중국 회사 고션이 얼마 전에 그 바이든 정부 그 행정부 그 안보 위험 검토 통과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이런 사례들로 이제 전기차 이 배터리 이 업체들이 혹시 주식이 반등할 수 있을지, 또 이렇게 되면 그 중국에서 그 이제 합작으로 가면 허가가 가면 미국 보조금을 다시 또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의견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우선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들은 아직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IRA 법이 원래 그 타겟으로 한 게 그런 제품들, 중국에 생산된 제품들이고, 중국 외에서 생산된 제품들, 중국 회사들이 당연히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생산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특정 배터리 기업 있잖아요. 미국의 승인을 받은. 이거는 약간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 중국 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폭스와겐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이나 4년 전에 이 회사의 지분을 굉장히 상당량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40% 이상에서 30%에서 40%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희도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 일면을 뜯어다 보니 이게 미중 관계가 굉장히 해소되는 것이냐, 이런 분위기는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어느 정도 좀 이제 또 다른 정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제스처상에서는 나쁘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중 관계가 적어도 좀 완화되는 분위기다, 아니면 대화가 시작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국 전체 에쿼티 마켓, 그러니까 캐피탈 마켓에 대한 투심이 살아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네. 네. 방금 또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생각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국 지금 장관이 또 왔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 현지에서 반응은 어땠는지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어떻게 봤냐면, 그 전에 그 블링컨 장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재무장관 아니면 이창 총리만 만나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예상과 다르게 이제 시진핑 주석까지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나중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거기서 약간 실망감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그 투심이 약화된 상황에서 좋은 뉴스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조금 좋은 뉴스인데도 방향에 조금 기대보다 못 미치면 그거에 대한 그 실망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해서, 그 내용은 뭐냐면 블링컨이랑 시진핑이랑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약간 속된 말로 말씀드리는데, 두 분이 가서 싸우진 않았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대화를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데, 그 이후에 발표된 내용들이 약간 상이했어요. 미국 쪽의 발표 내용과 중국 쪽의 발표 내용. 그래서 양국이 약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구나. 지금까지 같은 그 불일치한 그런 그 태도가 견지되고 있구나라는 실망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펀더멘털이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 완전히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이어서 해볼게요. 얼마 전에 중국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줄도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뉴스가 보도가 많이 됐고,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 되게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고금리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옥석가리에서 이제 없어질 수도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줄도산 이슈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어느 정도 파급이 있었는지 네.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조금 놀라웠던 게, 그 중국 조그만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줄 도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나 아니면 홍콩에서 그렇게 큰 뉴스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계속 저희가 이제 항생테크 ETF나 ETF를 만드는 회사로서 중국 시장에서 변화한다는 것들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위챗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뉴스에서 그런 것들이 부각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는 크게 4개, 아니면 거기서 조그만 업체까지 5개, 6개 신생 업체들이 생겨나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마켓시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그리고 기술력에서,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 능력이라든 것들이, 테슬라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저희가 그 이름 있잖아요. 테슬라, 니콜라, 아니면 루시드라든가. 근데 테슬라의 판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능력 절대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기술력에서 굉장히 월등한 신세대 차가 새로운 기술력의 차가 나오지 않는 이상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새로운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그 업체들이 도산을 해서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에 아니면 큰 4대 이제 생산 업체에 문제를 끼칠 것이다라고 절대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그 뉴스는 그게 큰 뉴스가 아니었다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의 그 차저 충전소 사업을 거의 이제 장악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회사들이 이제 테슬라 규격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그 전기차 4대장 이 회사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과 완전한 인프라를 거의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 4대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또 회사들은 이제 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중국의 이 회사들은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어떤 거를 통해서 경쟁을 하려고 생각했냐면, 아니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요, 이미 지난 40년, 50년 동안 그 내연기관차, 쟁쟁한 포드라든가 아니면은 그 아우디라든가 독일 기업들 너무나 내연기관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중국의 내연기관차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 게 전기차, 새로운 기술, 이것들은 다른 서방 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기에 굉장히 정책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육성된 산업이고, 그리고 훌륭한 기술력을, 사실은 테슬라보다 판매량이 많은 게 BYD니까요. 기술력에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방금 또 좋은 정보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중국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전기차 산업만큼은 남들보다 정말 일찍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사활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산업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밀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그 견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중국 내에서 굉장히 크게 육성할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탄소 중립과 같이 연계돼 가지고, 그래서 향후 굉장히 발전될 섹터고, 그리고 전기차 보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제까지 연장을 했다가 그때까지 안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향후 계속 그 시간이 되면 만료되면서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보급률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그 성장 가능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 가능성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완성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다른 건 몰라도 2차 전지에 관한 광물은 전 세계를 이미 장악한 정도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에서 광물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C라고 해가지고 톤으로 나가죠. 그래서 전체 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총 공급량이 광물이 이제 69만 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LC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게 어떤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 업계 부자들이 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수치를 또 비교해서 보자면은 2023년에는 이게 110만 톤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장 비쌌을 때가 60만 위안 1톤에. 그런데 이제 15만 위안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아까 광물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예전에 가격이 비쌌을 때 전기차 업체들이 이거에 대한 확보 전쟁, 이걸 확보해야만 된다고 얘기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그쪽 확보에 대한 총력을 기울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한 노력이 좀 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답변을 드리자면, 광물이 그 차지하는 비중, 아니면 그 리튬이 중국 내에서 서플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차, 뭐 중국 전기차의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제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거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상무님, 저희가 사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었는데 상무님이 내일 또 출국하시고 오늘 또 저녁 미팅이 있으시다 그러셔갖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볼게요. 홍콩 CSOP 자산 운용이잖아요. 네. 어떤 회사인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 CSOP 자산운용은 ETF 전문 운용사고요. 홍콩 내에서 2위의 자산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고가 지금 그 한국 그 원화로 치면 17조 정도. 그래서 비교를 하시자면 뭐 미래나 삼성 자산운용의 ETF 운용 쪽이 30조를 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중간부터 좀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 마켓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그 많은 그 ETF를 가지고, 중국에 투자하는 ETF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 마켓이 성장을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저희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긴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항생테크 ETF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생테크 ETF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돈으로 원화가 3.5조 정도.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유동성이라도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도 매수 호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장 저렴한, 그리고 ETF 이제 인덱스를 추종을 하는 게 ETF 자산운용사의 역할이니까 거기서 ETF 인덱스와 이제 ETF의 괴리율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가장 근접하게 추적하고 있는 ETF고요. 또 이제 또 대표적으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ETF를 거의, 비트코인은 아시아 최초로 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초죠. 작년 12월 달에 론칭을 했는데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시고 싶으시면 저희 거밖에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한 상품이고요. ETF로 해서 출시가 되는 게 요즘 또 홍콩 증선위에서 아니면 홍콩 금융거래 감독기관에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옹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HSBC 은행이라고 홍콩의 가장 큰 은행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은행인데 그 은행 앱에서 저희 이제 비트코인 ETF랑 이더리움 ETF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홍콩의 이제 가상화폐 쪽에 활성화를 추진하는 걸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항생테크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궁금한 게 또 생겨갖고, 홍콩 증시가 예전에만 해도 아시아의 거의 탑 클래스 증시였는데, 네. 중국에서 민주화를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정말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 항생테크가 앞으로 계속 어떻게 발전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한번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추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제가 자금 흐름은 좀 이따가 얘기를 말씀해 드릴게요. 종목 구성을 보면 그 중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그리고 소비와 굉장히 연관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음식 딜리버리 앱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버 같이 택시를 타는 앱들도 거기에 있고요. 또 이제 바이두나 이런 업체들에서 챗 GPT, AI,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같이 데이터 센터들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테크 기업들이 더 많이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사실 니오라든가 리오토라든가 엑스팽 모든 전기차들이 항생테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경제, 그러니까 테크로 전기차를 거기다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종목 비중으로 보면 또 너무 신기한 게 리오토가 항생테크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제키고 비중이 가장 큰 종목으로 일주일 전에 올라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완성차요. 그리고 그 비중이 항생테크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저희가 봤을 때 중국 쪽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시장이에요. 네, 해외 투자자들하고 중국 본토 투자자들하고 약간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항생테크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있으면은 갑자기 저희 같은 경우에 ETF니까 펀드니까 설정 해지를 통해 가지고 설정액이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항생테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설정액이 올라가고, 항생테크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설정액이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자금은 어디서 왔느냐? 저희가 이제 선후광통 커넥트라고 중국 투자자들이 홍콩에 있는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그래프랑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홍콩에 있는 항생테크의 종목들을 그러니까 항생테크를 구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AUM으로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한 2.5조, 2.78조 정도의 사이즈였던 게 지금은 거의 3.5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중국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에 있는 주식,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한테 자신감이 있고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상무님도 저희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릴까 하는데, 상무님도 투자를 하고 계시죠? 네. 상무님에게 있어서 투자란 어떤 것인가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엔 투자라는 거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향후에 이제 은퇴나 이런 측면에서 부를 증진시키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굉장히 힘든 질문이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뉴스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내 결정을 내리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도 물론 맞긴 하겠죠. 근데 요즘 매체 등에서 전문가의 조언들도 굉장히 다양한 조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수치나 아니면 데이터로 판단을 내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그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혹시 영상통화로 홍콩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영상통화로 한 번 더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당연하죠. 가능할까요? 예, 저희한테 이런 그런 기회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나 아니면 중국 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저희가 한국 투자자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만약에 또 이제 그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차이나적인 책에만 주구장창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저도 오늘 준비한 게 차이나 전기차보다는 네. 그 중국 매크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사실 제가 중국 그 차이나 전기차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질문지를 받아서 준비를 하면서 저희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리고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이랑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심도 깊은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사모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